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비연계 고난도 문학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연계 고난도 문학은 뭐냐? 선생님 강좌 커리를 쭉 보면은 EBS 연계 커리, 워낙 많은 학생들이 그 연계 커리 강의를 선택을 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과연 되느냐? 잘 생각을 해보면 EBS 연계율이 몇 퍼센트죠? 50%. 매번 국어영에서 발표하는 연계율은 51.1%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연계가 있고 비연계가 있잖아. 이 연계 같은 경우가 보통 51.1%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해요. 50% 연계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50%라고 하죠. 50%. 나라에서는 50% 연계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51.1%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느꼈겠지만 연계 학습을 충실히 한 친구들은 이 연계 지문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비연계 작품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작품은 뭐지?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이거 내용 파악 어떻게 하지?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생각을 해봐. 수험생이면 누구나 문학 연계 학습은 다 하잖아. 했어? 다 하잖아. 근데 이제 비연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대비를 거의 잘 안 합니다. 문학은 그냥 연계 학습하는 거야. 그 이유도 이해가 돼요. 왜 비연계는 공부를 잘 안 할까? 이런 생각이지. 연계 같은 경우야 공부하면은 그 작품이 나오잖아. 근데 이 비연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과연 대비가 가능하냐 이게. 이게 과연 대비가 된다고?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비연계 작품의 출제 범위라는 건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더군다나 우리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익숙한 작품을 비연계 작품으로 출제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완전 처음 보는 작품. 알겠죠? 그럼 이게 대비가 되느냐? 그걸 위한 강의예요. 잘 들으세요. 이 강의의 목적은 비연계 작품을 맞추겠다. 이게 아니야. 올해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에서 비연계 작품은 이게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맞춰 사람이. 출제위원 아니고는 아무도 몰라. 단, 낯선 작품을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그 다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풀이법, 요거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 이 강의의 목적이 그겁니다. 알겠죠? 연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분석의 신강의는 이 작품이 나와 이건 거고, 이 비연계 대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와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작품을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이게 강의의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수능 고득점 여기서 결정될 가능성이 특히나 올해는 더 높죠. 왜?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봤죠? 독서 영역의 난이도를 좀 낮추면서 문학을 좀 어렵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 문학이 좀 어렵게 간다고 했을 때 뭐 무조건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에요. 수능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출제 기조가 그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데, 왜? 문학과 독서 영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근 수능을 보면은 오답률 탑10 중에 거의 80%가 다 막 비문학이래 버리니까 국어에서 문학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막상 수능은 왜 이런 식으로 불균형할까? 좀 맞춰야 되겠다 라는 의도가 보인단 말이야. 그랬을 때 문학 난이도를 높이면 연계 지문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 지문은 좀 어렵게 돼도 연계 작품을 공부한 친구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낼 거란 말이지. 그럼 문학에서의 변별력을 어디에 둘 것이냐? 당연히 이쪽이겠지. 비연계 작품들. 본인이 생각을 해봐. 6월 평가원 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시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거 뭐야 내용이? 이렇게 됐었을 거고,
처음 보는 소설이 나와가지고 막 현대소설 비연계로 나왔을 때 당황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대비하는 강의입니다. 오케이? 자, 이 강의의 목표는 문학 고난도 지문들, 그것도 비연계 고난도 지문들, 비연계이면서 고난도예요. 문학 비연계이면서 쉬운 그게 아니야. 비연계이면서 어려운 고난도 지문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 강의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EBS 비연계, EBS 비연계가 어디 있어? EBS가 아닌. EBS는 연계죠. EBS 비연계는 없습니다. EBS가 아닌 비연계 고난도 지문들, 그 다음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교재 전체가. 이쁘죠, 교재? 이 교재가 한 권이 아닙니다. 책 속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할 문제 그 본편과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런 강의는 사실 대치동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치동 친구들은 이제 보면은 문학은 뭐 내신할 때도 하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해서 2회독, 3회독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갈증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비연계는 어떡하냐? 문학 비연계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우리가 비문학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비문학은 연계 파괴력이 물론 높지만 비연계 지문을 만난다고 해서 애들이 퍼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 거의 비연계라고 느끼면서 시험을 보죠, 애들이.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와 비연계가 확연하게 나뉘지, 이게. 그랬을 때 그 비연계 50%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시험을 50%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문학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EBS 연계만 공부하면 50%만 준비가 된 거죠. 그럼 나머지 50% 어떡할 거냐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알겠죠? 자, 한 문제를 풀어도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성적이 오른다. 이거는 뭐 모든 과목 공통입니다. 특히 수학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죠. 2점짜리만 맨날 푸는 애들은 딱 실력이 거기까지다. 4점짜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실력이 향상된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지? 수학은 그렇죠. 국어도 똑같습니다. 그냥 맨날 그냥 내용 일치 문제만 맞추고 어휘 문제만 풀려고 하고 밑줄 있는 데만 슥 보고 풀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은 3, 4등급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한 문제를 풀어도 고난도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어봐야 성적이 오르죠. 여기 실려있는 모든 지문과 문제들은 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들이야. 알겠죠? 자, 다음 고난도 문학 지문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읽을 수 있는가? 쉽게 읽을 수는 없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비연계 고난도 문학 지문을. 문학 전 영역 다 다룹니다. 뭐 시만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도 문학 문제를 3점짜리 문항들 특히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가원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았던 고난도 기출문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오답률이 59.1%. 선생님 그러면 한 40%는 맞췄다는 얘기예요. 맞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고난도입니까? 엄청 고난도예요. 문학에서는 보통 오답률이 30%가 넘어가면 고난도 문제로 봅니다. 근데 오답률 막 50%, 60%짜리 문제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틀리는 문항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어. 알겠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다음 수능 고난도 기출문제.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오답률 막 58.4% 이런 거.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틀리고 들어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사관학교 기출문제도 실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은 수능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죠.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 난이도가 좀 높아. 왜? 생소한 작품들이 막 그렇게 나오거든. 얘네가 막 EBS를 다 연계해서 출제하지 않잖아. 그죠? 사관학교 문제들. 그 다음에 경찰대 기출문제도 실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맞으면 경찰대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대 문제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 중에서 수능하고 난이도가 수능하고 좀 문제 경향이 유사하면서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은 이런 지문과 문제들. 겁먹을 거 없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러면 또 이제 OT 들으면서 이런 친구들이 생겨. 난 어려운 거 하기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럼. 어려운 것만 보면은 막 도망가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되겠냐? 평생 실력이 늘 일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회생활까지 이어지죠. 조금만 난관을 만나면, 조금만 어려운 뭔가 임무가 주어지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승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어려운 프로젝트를 딱 해냈을 때 뭔가 발전이 있는 거지. 알겠죠? 좀 어려운 강의 맞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강의 들으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비연계 문학 지문에서 멘붕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돌이켜보면 연계 지문은 좀 빠르게 잘 풀었던 것 같은데 비연계 지문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결과적으로 막 틀리고 이랬던 친구들.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학에서 시간 엄청 잡아먹는 친구들. 연계 소설이다. 금방 읽어. 근데 비연계 소설은 2배 넘게 걸려 막 시간이. 요런 친구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3, 4등급이 아니라 1, 2등급을 원한다. 목표가 3, 4등급에 있는 친구들 말고 한 1, 2등급 정도까지 바라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비연계를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친구들. 이런 컨셉의 강의가 요즘에 없어요. 다 문학은 연계 수업만 하지 누가 이제 비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업을 하냐. 왜? 안 팔려. 잘 안 팔려 이거. 알면서 왜 하느냐. 필요하니까. 애들이 50% 그러니까 반쪽짜리 공부를 해.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최소한 내 현장 제자들만 듣는다고 해도 이 수업은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만든 거야 이거는. 그 상태로 반쪽짜리로 시험장에 보낼 수는 없거든. 대다수의 아이들이 문학은 반쪽짜리 공부만 하더라 이거야. 애들이 이런 걸 좀 깨우쳐야 될 텐데 본인들이 알지 않나? EBS만 주구장창 하다가 아씨 나머지 50%는 어떻게 채우지? 이런 고민이 안 들까? 안 들죠? 솔직히 별 생각 없잖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카페 정혜원으로 등록돼서 여기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별 자료, 뭐 지문 영역별 자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구구. 근데 점수를 50%만 따서는 안 되겠다. 나머지 50%를 채우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OT는 여기까지 본 강의에서 봅시다.